안녕하세요. 혼자만 알기엔 아까운 시리즈입니다. 지난 미국 서부 캐년 투어 영상 전편에 이어 이번 영상은 총 9박 10일 일정 중 4일차부터 마지막 날까지의 여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전체 경로와 3일차까지의 상세 정보는 링크로 띄워드린 전편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다양한 뷰포인트와 숙소 정보, 그리고 놓칠 수 없는 액티비티까지 공유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응원 댓글 부탁드립니다. 상세 정보를 메일로 받아보실 분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4일차는 전일 묵었던 브라이스 캐년 지역에서 모압 지역까지 약 4시간 이동합니다. 그리고 오후 동안 아티스 캐년 국립공원을 구경하고 모압 지역에 예약한 숙소로 돌아옵니다. 모압으로 이동하는 길은 광활한 자연과 소들을 만날 수 있어 지루할 틈 없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생각 없이 하루 동안 낚시하고 싶은 호수 동네도 만났고요. 높은 지대에서 파노라마 뷰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아티스 캐년 국립공원으로 들어가는 길목입니다. 3명의 수다쟁이들이란 의미의 The Three Gossips 바위상도 보여요. 이미 입을 다물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저희는 당시 이미 구입한 애뉴얼 패스를 이용했어요. 왕복 3.1km 정도인 데빌스 가든 트레일을 이용했고요. 좀만 걷다 보면 미국에서 가장 긴 아치 중 하나인 랜드스케이프 아치를 만나보실 수 있어요. 사진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컸답니다. 이게 아마 더블오 아치일 거예요. 한국에서 보지 못한 크기의 구멍이 뚫린 바위예요. 구멍을 넘어서 뒤편으로도 갈 수 있어요. 예상할 수 없는 스케일과 풍경이어서 그랬는지 더 큰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이곳에 또 다른 유명 포인트인 델리케이트 아치 트레일이 있는데 저흰 시간이 없어서 멀리서 눈도장만 찍었습니다. 다음 향한 곳은 파크 애비뉴 트레일인데요. 다 걷진 못하고 뷰포인트만 보고 나왔는데 CG가 아니고 정말 이대로 조망할 수 있어요. 저희가 지금까지 제일 좋았다고 운운하는 모압에 있던 홀리데이인 숙소예요. 인터컨티넨탈 포인트가 많아서 주로 홀리데이인을 이용했는데 가장 넓고 쾌적해서 정말 좋았습니다. 5일차에는 모압에서 캐년 국립공원으로 약 50분 정도 이동해서 한두 시간 정도 구경하고 3시간 정도 운전하여 모뉴멘트 밸리로 이동하였습니다. 캐년랜즈 국립공원은 메사 아치가 유명한데요. 주차 후 30분 정도 완만한 트레일을 올라가면 아래를 내려다 볼 수 있는 메사 아치가 등장합니다. 아치 밑으로 내려본 풍경은 지구가 아닌 것 같은 장면이었어요. 바로 옆에 그린 리버 오버룩으로 좀 걸어가면 수백만 년 동안 그린강과 콜로라도 강이 깎아낸 지형을 통해 공룡이 살던 시기의 토양까지 발견된다는 얘기였어요. 이번 여행 때 내돈내산 망원경까지 들고 가서 어린아이처럼 자세히 탐구해 보았답니다. 모뉴멘트 밸리로 가는 길에 들른 멕시칸 레스토랑입니다. 매장 전체가 마치 영화 코코에 들어온 듯 멕시코 느낌이 강했는데 음식도 깔끔하니 괜찮았어요. 드디어 제일 기대됐던 모뉴멘트 밸리인데 그랜드 캐년보다 저는 여기가 더 경이롭고 멋있었어요. 더 뷰 호텔 숙박이 필수인데 조기 매진이 될 수 있으니 꼭 미리 예약하세요. 숙소 안의 기념품 샵은 어디에서도 보지 못한 수공예품들이 많고 무엇보다 창밖으로 보이는 뷰가 또 다른 느낌이었어요. 야밤에 불빛 하나 없는 모뉴멘트 밸리에서의 별 구경은 어디 우주 중간에 떨어진 느낌처럼 별로 가득했습니다. 6일차는 모뉴멘트 밸리에서 약 2시간 반 정도 거리에 있는 엔텔로프 캐년과 홀스슈 밴드를 구경하고 레이크 파웰을 들려 페이지에서 자는 일정입니다. 엔텔로프 캐년은 어퍼와 로어가 있는데 큰 차이는 모르겠어서 저희 일정에 맞는 로어를 예약했습니다. 인당 75불 정도 했고 투어는 2시간 정도 진행됩니다. 투어 시각 45분 전에 도착해야 됐고요. 미리 메일로 받은 QR을 보여주고 티켓을 발급합니다. 윈도우 배경화면으로만 보던 곳을 직접 보니 처음 느껴보는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가이드분이 사진을 정말 많이 찍어줘서 사진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엔텔로 캐년 바로 근방에 있어서 홀스슈 밴드도 같이 가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웅장하고 높았습니다. 페이지로 가는 곳에 또 유명한 곳으로 글렌 캐년 댐과 레이크 포엘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댐의 높이가 실제로 보면 진짜 어떻게 지었나 싶어요. 레이크 포엘도 길게 머무르고 가는 관광객들도 많지만 저희는 시간 관계상 눈으로 담아두고 지나가 봅니다. 7일차에는 그랜드 캐년으로 2시간 반 정도 이동해서 2박을 머무르는 일정이었습니다. 저희는 노스림에 위치하는 야바파이에서 2박을 머물렀어요. 저랑 남편은 둘 다 2번째 그랜드 캐년인데 둘 다 무조건 국립공원 안에 위치한 숙소에 머물러야 국립공원 내의 버스로 이동이 쉬울 거라 생각했어요. 숙소에서 좀만 걸어 나와도 바로 장관을 구경할 수 있는 장점이 큽니다. 다만 국립공원 내의 식사는 맛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그랜드 캐년은 많은 트레일이 있으나 저희는 2시간 안팎의 완만한 코스를 주로 이용했어요. 브라이트 엔젤 트레일 코스도 갔다가 중간에 돌아올 수 있어요. 절벽길을 걷는 거라서 겨울에는 좀 위험할 것 같아요. 그래도 계속 장관을 감상하며 걷기에는 정말 좋았습니다. 트레일 후에 옷에 알 수 없는 진드기 벌레들이 많이 묻어서 버리는 중이에요. 여행 막바지로 접어드는 아쉬운 8일차예요. 그랜드 캐년 숙소에서 약 3시간 정도 운전해서 지구에서 가장 좋은 에너지가 모인다는 세도나를 들려 별 관측으로 유명한 플래그스태프에서 숙박하기로 했어요. 가는 길에 파이브가이즈도 있어서 먹어줬는데 한국보다 더 크고 맛있었어요. 세도나는 기를 충전하러 세계에서 많이 찾아오는 지역이라고 해요. 간단히 올라갈 수 있는 언덕이 있는데 위에서 박수 10번 치고 길을 모아보았어요. 1956년에 지어진 가톨릭 성당 홀리크로스도 들려봤는데요. 반나절 정도 세도나를 구경하고 숙소로 돌아갑니다. 숙소가 있는 플래그스태프는 세계 최초 밤하늘 보호 지정 구역으로 명왕성을 발견한 곳으로 유명한 로엘 관측소를 투어하기로 했어요. 티켓은 여러 패키지가 있지만 다양한 관측소를 모두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인당 35불 정도 하는 제너럴 어드미션을 추천드려요. 이곳에서 몇만 광년 떨어진 행성을 실시간으로 보는 망원경이 있었는데 너무 신기해서 소름이 돋을 정도였어요. 야외 마당에서는 달을 정말 가까이서 보는 망원경도 있었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접하지 못할 우주와 가까워지기 체험이었어요. 플래그스태프를 출발해서 후보댐을 들려 라스베가스로 돌아가는 일정인데요. 플래그스태프를 그냥 떠나기 아쉬워 저는 어떤 한국인도 안 했을 법한 액티비티를 찾아냈어요. 인당 70불 정도로 싸지 않지만 진짜 숲속에서 이 나무 저 나무를 넘나들며 다양한 출발 드림팀을 찍게 됩니다. 남편은 하다가 힘들다고 포기했고 저는 점점 높아지는 고도를 즐기며 아주 행복하게 뛰어다녔습니다. 저 높다란 나무들 좀 보세요. 라스베가스로 돌아가는 마지막 드라이브예요. 이날 하늘에 누가 구름 물감을 떨어뜨려 놓은 줄 알았어요. 후보댐에 거의 도착했어요. 1936년 대공황 시대에 완공된 후보댐은 미국인들의 큰 자랑이라고 합니다. 댐 내부를 견학할 수도 있고 이곳에서 만든 전력이 라스베가스에 공급된다고 합니다. 여행의 대미를 장식한 인생 맛집인데요. 미국에서 먹어서가 아니라 한국 통합 1등이었어요. 이렇게 저희는 9박 10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해 볼게요. 운전하느라 고생한 남편을 마지막으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